안녕하세요. 벨찬쌤입니다. 오늘 사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0단원으로 넘어왔는데요.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이란 단원에서 첫 번째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후변화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자, 기후변화란 그 의미는 기후 환경이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기후 환경이라는 거는요, 우리 지구의 평균적인 기온, 습도, 강수, 강설 등을 말해요.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지구가 더워진다든지 반대로 추워진다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적게 온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는 다르게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든지 가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든지 예전과 다르게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기후변화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연적 요인입니다. 자연적 요인은 말 그대로 자연 현상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화산재 분출입니다. 자, 화산이 폭발하면은 이 연기 있죠? 이 화산재라는 연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뻗쳐 나가면서 대기를 오랜 시간 동안 덮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태양빛이 내려오면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를 데워야 되는데 화산재가 이 태양 에너지를 오랜 시간 동안 가리게 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기도 해요. 이러한 요인 때문에 기후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태양 활동의 변화입니다. 이 태양도 이 주기적으로 태양의 그 활동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고 해요. 태양 활동이 강화되면은 그 에너지가 강하게 지구에 전달되면서 지구 기온이 올라갈 수도 있고 태양 활동이 약화되면은 지구 기온이 약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구와 태양의 위치 변화인데요. 지구와 태양의 위치도 일정하지가 않고 어쩔 때는 그 거리가 좁혀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거리가 좁혀지면은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기도 한 거예요. 이러한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인위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위적 요인이라는 거는 인간 활동과 관련된 요인이에요. 자, 첫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여기서 온실가스라는 거는요,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인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지구를 점점 덥게 만드는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구를 점점 데우는, 덥게 만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기후가 변한다는 거거든요. 자,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이 있는데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점점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가 사용되면은 그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보이는 이 사진은 석탄을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시설인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라는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축을 사용하면은 이 메탄이라는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 소나 염소 같은 동물은 이 되새김질을 하는 과정 또는 트림을 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배출이 된대요. 그런데 이 메탄가스가 온실 효과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면서 기후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도시화와 토지 및 산림 개발도 기후변화의 요인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사진처럼 도시가 점점 많아지고 토지와 산림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게 녹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기후변화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녹지 면적이 줄어들면은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져요. 자, 녹지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나무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무라는 게 원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근데 도시화와 토지 및 산림 개발로 녹지를 없애버리면은 그만큼 나무가 줄어드니까 이 지구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와 토지 및 산림 개발도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떨어뜨리면서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한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화산 폭발이라던가 뭐 태양 활동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막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위적 요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기후변화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특히나 산업화가 된 이후에 인구가 많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많이 일어나면서 최근의 기후변화는 인위적 요인의 영향이 더욱더 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을 좀 더 알고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 현상 중 하나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심각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그 의미가 말 그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지구의 평균 기온은 100년 동안 약 1도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 1도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람의 몸도 체온이 1도만 올라도 굉장히 많이 아프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 100년이라는 거는 지구의 시간으로 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1도가 오름으로 인해서 지구가 많이 아프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랐다는 거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더 많이 온도가 높아지기도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온실가스의 증가입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을 말하는데 이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원인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구상의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 사용도 늘어나고 가축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시화나 지나친 토지나 삼림 개발 등으로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지구상의 온실가스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하면은 온실 효과가 점점 과도하게 발생하게 돼요. 이 온실 효과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죠. 자, 원래라면은 이 지구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는 밤이 되면은 다시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지구 온도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온실가스가 이 지구를 덮고 있어서 낮 동안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고 계속 이 지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온실가스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이 지구 안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요인으로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파란색 선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말하거든요.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에 하나예요. 자, 점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점점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자, 지구가 점점 더워지니까 빙하가 녹는 거예요. 뭐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점점 녹아내리고 또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가 점점 녹아내려서 그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니까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의 심각한 문제점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수몰되는 육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몰이라는 거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육지가 점점 잠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육지 수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겪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투발루라는 나라입니다.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 이 국가의 평균적인 해발 고도가 낮아서 해수면이 좀만 상승해도 이렇게 보인 사진처럼 육지가 잠기는 그런 문제를 겪게 돼요. 실제로 이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져서 환경 난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와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곳에서는 비가 많이 내려버리니까 또 어떤 지역에서는 반대로 가뭄과 사막화가 심해지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 무게도 심각하게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북극곰 개체수가 감소하는 거죠. 이 북극곰이 먹이를 찾으러 이동할 때 이 빙하를 밟고 다니는데 이 빙하가 점점 감소하니까 북극곰이 제대로 먹이를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호초 백화 현상도 발생하는데 이게 백화라는 말이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산호초가 하얗게 되는 건데 이게 산호초가 죽으면은 이렇게 하얗게 백화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산호초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기후변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 산호초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다 산호초가 죽어버리고 하얗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산호초 안에 굉장히 다양한 해양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산호초가 다 죽어버리니까 여기서 살고 있던 다양한 해양 생명체들도 다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좀 볼게요. 자, 북극해의 빙하가 감소하죠. 자, 남극의 빙하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또 알프스 산맥의 빙하나 히말라야 산맥, 고산지대의 빙하들도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죠. 투발루 같은 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도 침수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또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북극곰의 서식들도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은 지구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범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궁극적으로는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데 기후변화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그동안 해왔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992년에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리우에서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짧게 리우 기후변화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때 체결한 협약은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다만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하자, 온실가스를 줄이자 라고 이렇게 좀 화두를 던지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를 체결하는데 의정서라는 거는 약간 의견을 정한 문서 같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뭔가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또 주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약속을 한 게 1997년의 교토의정서 의결입니다. 자, 그리고 2015년에는요. 제21차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어요. 이거 좀 말이 어렵죠? 이거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려서 파리 총회라고 하고 여기서 채택한 협약이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인데 이 교토 의정서에 대한 그 협약의 내용은 2020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 협약을 통해서 2020년 이후에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자,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함께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나 보면은 기후변화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좀 구체적인 사례로는요, 풍력이나 태양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또 전기차를 보급한다던가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한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활용을 한다던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던가 나무를 심는다던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또 고효율 전구를 사용한다던가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던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단원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의 첫 번째 주제 기후변화였고요. 자, 기후변화의 의미는 기후 환경이 자연적 요인과 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후변화의 요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 요인은 화산재 분출, 태양 활동 변화, 지구와 태양의 위치 변화 등이 있고 인위적 요인은 온실가스 배출,
또 도시와 토지 및 산림 개발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자, 최근에 기후변화는 인위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지구온난화의 의미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죠. 자,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 이유, 그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입니다. 자, 온실가스는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기체로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을 말합니다. 이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이 인위적 요인 때문이겠죠. 화석 연료를 점점 많이 사용하고 또 가축 사육이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점점 많이 배출이 되고 또 도시화와 무분별한 토지 및 산림 개발로 지구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줄어드니까 온실가스가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겠죠. 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육지가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또 집중호우와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가뭄과 사막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극곰의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산호초가 죽어 백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생태계 파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1992년에는 리우에서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했고요. 1995년 교토에서는 교토 의정서를 의결했죠. 그리고 2015년 파리에서는 제21차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열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전기차를 보급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인의 노력으로는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